중국답게 과장을 하는 것 네. 같은데 네. 저도 여기서 처음에는 중국에서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지 하고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수술 장면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 크게 다른 거는 사실 하나도 없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얼굴을 이야기하는 유기현의 페이스톡 유기현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새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 1000만, 200만 정말 중국의 이 리프팅 수술이 알고리즘을 장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 건가 싶어서 원장님 한번 보셨나요? 많이 뜨고 제가 하는 일이니까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이것만 보면 이제 완전 거의 다른 사람이잖아요. 수술 전에 효과가 들어간 건지 수술 후에 효과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둘 다 들어간 건지 필터 사용을 좀 너무 다른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좀 웃기다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사실은. 저도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비포는 좀 늙어 보이는 필터를 넣고 애프터는 젊어 보이는 필터, 네. 슬림해 보이는 필터 정말 중국답게 과장을 하는 것 네. 같은데 네. 저도 여기서 당연히 처음에는 중국에서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지 하고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수술 장면들이나 그 의사가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하는 본인의 시술의 뭐 9가지 방식들 이런 거를 보면 크게 다른 거는 사실 하나도 없긴 하거든요. 우리가 결국에는 얼굴이 리프팅 되고 어려 보이고 하는 거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필요 없이 처진 곳에 볼륨은 줄이고 또 처진 거를 끌어올리고 또 상대적으로 꺼져 있어서 채워주면 더 어려 보이고 볼륨 있어 보이고 좋아질 수 있는 위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그동안은 실리프팅 해라 아니면 뭐 필러 해라 여기는 실리프팅 하면서 여기는 지방을 빼라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들의 조합이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사실은 좀 통칭하는 패키징 된 게 연조직 윤곽술 또는 뭐 중국 의사가 시행하는 뭐 9D 리프트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좀 놀란 게 녹는 실로 볼에 약간 하트라인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박리를 해서 올리더라고요. 이 헤어라인 쪽으로 1cm 절개를 공통적으로 다 하더라고요. 이거 확실히 실리프팅 대비해서는 좀 물리적으로 효과가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의사분들도 많이 강조하시는 게 30분에서 1시간 만에 5년에서 8년 동안 유지되는 거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좋은 정말 드라마틱한. 네. 뭐 당연히 혹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뭐 절개를 조금 넣는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실리프팅을 할 때 그게 실이 녹는 실이든 안 녹는 실이든 우리가 타겟하는 층에 실이 잘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절개에서 하는 안면거상은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스라는 층을 정확히 보고 박리를 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만 실로 하는 수술들은 1cm를 째든 안 째든 어떻게 보면 감각으로 그 층에다가 실을 잘 일정하게 넣어주는 식으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1cm 절개를 한다는 거는 최소한 그 시작점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층을 좀 보고 실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다른 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고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실리프팅 그냥 바늘을 통해서 할 때는 그 역시 이제 우리가 좀 단단한 근막이 있는 곳에다가 시작을 해서 그 바닥에 좀 고정점이 붙을 수 있도록 실을 유도하는데 조그만 절개를 해서 하다 보면 뭐 실을 직접 그 바닥에 묶어줄 수도 있고 약간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이 일반적인 실리프팅보다 똑같은 실을 썼을 때 5년에서 8년까지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절개를 조금 넣든 안 넣든 결국에는 우리가 스마스를 직접 박리해서 수술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유지기간에서 중요한 거는 스마스를 어떻게 박리하고 어떻게 고정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1cm의 절개에 따라서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처럼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시술하시는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녹는 실, 우리 흔히 PDO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실을 쓴다기보다는 약간 안 녹는 실을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종류로는 엘라스티쿰이라고 부르는 실이 있거든요. 비슷한 모양의 비슷한 니드를 사용하는 실처럼 보이는데 그 실을 사용해서 우리도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녹는 실보다는 유지기간이 좀 더 간다라고 설명드리기는 합니다. 당연히 녹아 없어지는 실들보다는 조금 더 붙잡고 있는 게 유지가 될 수는 있는데요. 녹지 않는 실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녹지 않는 실에 의한 부분적인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안고 가야 될 리스크가 있는 거기는 해서 무조건 이게 다 좋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요새는 좀 간단하게 얼굴 라인을 잡기 위해서 뭐 울세라라든지 여러 가지 뭐 리프팅 레이저들을 하잖아요. 그거는 한 가지의 무기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하다 보면 페임이 생기기도 하고 원치 않는,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거를 직접적인 힘으로 당겨주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들을 아주 큰 안면 거상이라는 수술까지는 좀 부담이 되지만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활용한 시술들로 조금 더 일반적인 장비들보다는 수술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수술 방식이 탄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스마스를 다 분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상만큼 이렇게 안 올라갈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실리프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스마스층을 분리해서 여러 군데 이제 매듭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올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거상처럼 절개를 하지 않아도 드라마틱한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뭐 내시경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스마스를 뭐 어떤 구멍을 통해서 이 관을 넣어서 이렇게 박리를 해볼 수는 있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그 층을 우리가 거상을 할 때는 스마스 자체를 박리하는 구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스마스를 우리 얼굴에서부터 띄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절개를 가해서 스마스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박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그래서 안면거상이 피부 절개가 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피부를 잘라내기 위해서 절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스마스를 완전히 얼굴로부터 분리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당기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스마스층을 작은 절개로 분리를 해서 거기다가 실을 좀 정확하게 넣는 방법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스마스를 강하게 당길 수 있는 힘이 그렇다고 생기는 건 아닌 거거든요. 절개해서 물리적으로 제거해서 올리는 것만큼은 고정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리서치하다 보니까 주로 이마 여기 위에 1cm, 그리고 여기 관저 쪽에 1cm, 귀 밑에 1cm를 해서 실을 넣고 올리는 것 같아요. 분리도 많이 하고 지방도 빼고. 원장님이 보셨을 때 이러한 방식이 한국에서도 좀 대중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좀 다양한,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술 쪽에 대한 니즈가 좀 많아지는 거는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시술의 복합체인 거긴 하지만 바로 이제 수술로 접근하기보다는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는 좀 수요가 있을 걸로 판단되긴 합니다. 원장님, 이 영상이 이제 조회수가 1000만이 나온 영상인데 제가 보면서 좀 이렇게 심한 팔자나 하관들이 단순히 1cm만 절개해서 끌어올렸다고 해서 이렇게 아예 팔자가 없어지는 드라마틱한 게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사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팔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결이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젊은 사람들도 얼굴을 보면 팔자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팔자를 해결하는 게 결국에는 처짐을 해결하는 거, 그리고 쌓여있는 볼륨의 양을 줄이고 꺼진 부분의 볼륨을 늘려서 최대한 그 느낌이 너무 깊어 보이지 않게끔 해결하는 식으로 수술을 하는 건데, 단지 1cm 절개를 통한 실리프팅만으로 저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 사실 조금 기대하기 어렵고요. 당연히 뭐 얼굴 지방이 잘 흡입이 돼서 저런 효과를 봤다라고 한다면 실만 리프팅 하는 것보다는 볼륨 저하 효과를 통해서 좀 효과를 더 봤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과장된 부분이 있는 영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봤던 영상들이, 모든 케이스가 이런 건 아니지만 헤어라인이 아니라 이마 라인이 아니라 두피 쪽을 절개를 해서 거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수평으로 얼굴이 당겨지는 게 아니라 위로 얼굴이 당겨지고 흉터도 이제 두피 속에 안 보이니까 되게 장점이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안면 거상을 할 때도 저 위치에 절개가 들어가거든요. 다 이 헤어라인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또 이 안쪽 가려지는 두피한 절개를 사용을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런 절개를 어떨 때 쓰냐면 다른 거상 없이 관자만 살짝 올려주는, 아니면 눈꼬리만 살짝 올려주는 수술을 할 때 저런 비슷한 절개를 써서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하안면이나 중안면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저 부분에 저 절개가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사진을 보면 꽤 많은 양의 피부 자체를 좀 잘라내면서 수술을 하거든요. 피부를 줄여서 당겨지는 효과가 초반에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피부를 잘라내는 만큼 이 당기는 힘을 잘 해결해주지 않으면 저 부분에 부담이 돼서 오히려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수술 방식이긴 합니다.
맞아.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실 수술이 조금씩 들어가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상이라든지 하안검 대비해서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시술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부작용은 다 최소화하고 조금의 효과를 좀 복합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이라면 극단적으로 하나의 수술, 여러 가지 시술을 복합적으로 하는 수술 방식 어떤 거를 더 추천하실 것 같아요? 뭐 사실 수술은 하나하나가 투자하는 시간도 있고 뭐 비용도 있고 회복도 더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수술들을 한 번에 하루에 다 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당연히 효과가 제일 크고 유지기간도 제일 긴 건 수술이긴 한데 하루에 뭐 이마거상, 중안면거상, 안면거상, 목거상을 다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를 좀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중안면의 꺼짐이나 눈밑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진 않은데 턱 라인이 많이 무너졌다 이러면 안면 거상을 하면서 이 중안면 부분을 시술적인 부분으로 함께 개선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나는 뭐 눈밑이 노화가 제일 심한데 상대적으로 턱 라인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눈밑 하안검과 중안면 거상을 하면서 실리프팅이나 여러 가지 볼륨을 줄여주는 시술들을 통해서 턱 라인을 좀 같이 잡아본다든지 전체적인 얼굴을 개선하는 데서는 이런 조합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거를 다 시술로만 한다고 한다면 제일 단점은 이제 유지 기간이죠. 유지 기간이 너무 짧아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비용을 생각했을 때 짧은 유지 기간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게 과연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놀란 거는 한국에서도 이런 수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조직을 재배치한다. 네. 연조직의 각도를 바꿀 수 있다. 네. 이를 통해서 뭐 최준희 님이 또 얼굴이 정말 작아졌더라고요. 요새 뼈를 깎지 않는 리프팅, 윤곽 수술 이렇게 많이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중년에 리프팅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이제 얼굴이 네모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게 다 얼굴 뼈가 커지진 않잖아요. 오히려 흡수되면 흡수가 됐지. 근데 이 얼굴의 윤곽을 무시하는 탄력이 떨어진 피부들이 처지면서 얼굴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연부 조직이 처지거나 울퉁불퉁하거나 부분 꺼져 있으면 당연히 윤곽이 안 예뻐 보이는 거는 뼈 수술로도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연부 조직을 우리가 갖고 있는 뼈 바닥에 잘 밀착을 시켜서 라인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좀 수직으로 떨어져 있는 얼굴 볼살을 좀 더 볼륨이 있으면 예쁜 광대 쪽으로 끌어올려서 재배치를 해주거나 사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부분으로 따져보면 중안면 거상이나 뭐 하안검이나 안면 거상의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원리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술을 하더라도 무작위적으로 그냥 위로 당기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뭐 앞볼 처짐은 대각선으로 올려준다거나 턱 라인은 수직으로 올려준다거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면서 수술을 한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뭐 20, 30대, 40대 분들 중에서 미니거상이나 하안검 이렇게 진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리프팅은 부담이 가시고 단순한 리프팅, 뭐 울세라나 이런 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겠다. 최준희님도 되게 비포 애프터가 그래도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누구한테나 다 효과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런 시술들을 잘 조합해서 본인한테 좀 유난히 효과가 좀 있는 얼굴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죠. 원장님이라면 20, 30대, 30, 40대 좀 비교적 젊은 분들이 나 좀 너무 얼굴 처진 것 같아 했을 때 원장님께서 어떤 조합을 추천을 하시나요? 시술이나 수술? 사실 저도 비슷한 조합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처짐이 고민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윤곽 자체가 좀 작아서 일찍 처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턱 라인이 좀 발달이 덜 돼 있다든지 윤곽 수술 후에 처짐이 좀 많아졌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라인에 맞춰서 당겨주는 리프팅 종류 그리고 이제 볼륨을 뺄 곳은 빼고 채워줘야 될 곳은 채워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턱 끝이 볼륨이 많이 적어서 무턱 때문에 이중턱이 많이 생기거나 얼굴이 처져 보이는 분들은 뭐 턱끝 보형물을 하거나 아니면 턱 끝에 필러를 넣어주거나 하면서 이제 턱 라인은 지방을 좀 빼고 이 라인을 잡아주기 위해서 실리프팅을 함께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모르게 다 많이 진행하고 권하고 있는 수술들이 어떤 네이밍에 의해서 탄생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어머님 수술하셨을 때 되게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다
근데 원장님께서 하안검 외에 중안부 거상 외에 실리프팅 정도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적 절제가 크지 않음에도 리프팅 흉곽과를 크게 본 걸로 제가 보였는데 실을 많이 넣으신 건가요? 아니요, 실을 많이 넣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실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있고 힘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한계가 있는 재료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포인트에다가 이 실끝을 넣어줘서 벡터라고 부르는 이제 얼굴을 당기는 방향 있잖아요. 그 방향을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처진 부분 아니면 올라가면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 얼굴형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잘 찾아서 효과적으로 개선을 하면 저는 사실 환자분들한테 실리프팅은 이제 시술 같은 거라고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라고도 많이 권해드리는데 타겟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당길 수 있는 장점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장비 종류보다는 훨씬 더 즉각적인 효과나 얼굴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어머님한테 쓰신 실의 종류나 이런 건 알 수 있나요? 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흔히 제일 많이 쓰는 PDO 실 종류를 썼고요. 한쪽에 4개 정도씩만 쓰셨어요. 좀 더 피부가 두껍거나 처짐이 많은 분들은 조금 더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탄력이나 피부 처짐이 이렇게 심하신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전체적인 얼굴형이랑 턱 라인 좀 잡아드리느라고 했던 거라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가장 중점으로 했던 수술적인 요법 하안검과 중안부 거상이 가장 큰 작용을 한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안면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부분이거든요. 이 눈 밑에서 시작해서 이 팔자 위에까지를 커버하는 부분이고 좌우로는 이 눈 앞 고랑에서부터 옆광대까지를 포함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주는 이미지의 개선의 정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중안면이 조금 더 먼저 필요한 경우가 사실 안면거상이나 이런 쪽보다는 더 많고요. 하안검 하시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안부 거상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미니 거상은 절개 부위가 크잖아요. 이마 거상도 그렇고 이런 거상류는 사실 절개량이 커서 이 절개의 어떤 양을 물리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반면에 중안부 거상은 하안검 라인 정도가 절개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거 범위가 작으니까 효과도 작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중안면 거상을 하고 나면 이 절개 부위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 안에서 잘라내지는 피부의 양은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아요. 우리가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봉합을 해주는 건데 일반적인 하안검은 움직이는 범위가 이 눈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안검으로 이제 거상을 하고 남는 피부를 안전하게 잘랐을 때는 잘라내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데요. 중안면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과정을 한 차례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를 수 있는 피부의 양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장점이기는 해요. 리프팅이라는 게 쉽게 피부를 많이 잘라내면 많이 펴진다, 많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피부의 양 자체를 많이 잘라내는 게 오히려 흉터를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절 헤어라인 안쪽에서는 탈모 또는 눈 밑에서는 외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피부를 많이 자른다기보다는 이 안쪽에 스마스라든지 이제 근육층 자체가 리프팅이 잘 되는 것이 사실은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현재도 이제 기술들이 좀 덜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거상을 한다고 하고 피부만 잘라서 당기는 방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초반에는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금세 이제 다시 처진다거나 굉장히 넓게 퍼진 흉터들이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피부는 굉장히 여유 있게 잘 덮어줘야 되는 게 리프팅의 기본 원리이고 그 안쪽에서 훨씬 가려진 깊은 층에 있는 튼튼한 구조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겉에서는 자연스럽고 안쪽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깊은 조직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 중국 영상 여러 가지로 재밌게 보면서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직접 수술하는 건 보고 싶고 실 결과가 어떨지 보고 싶고 왜냐면 사실은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내가 못해서 저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찾아보고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다른 거는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시술들이 특별하거나 새로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수술이나 시술들을 복합적으로 조합해서 그동안 많이 추천받으셨던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한 상담이랑 진료를 통해서 어떤 조합이 나한테는 제일 맞는 수술인지 적합한 수술로 개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기현의 페이스톡 유기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